그러니까 종합 요리를 못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친중파는 일단 태생이 샹하이파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 관점에서 보면 충성도에 퀘스천 마커를 달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친중파를 밀어주는 종합예술을 중국에 연출을 못할 거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친중파 입장에서 보면, 아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 좀 화끈하게 밀어주시죠. 이런 리드가, 혹은 저희 줄 좀 세워서 군기 좀 잡아주시죠. 이런 리드가 있는데 그걸 군기를 못 잡는다. 그 줄 세워서. 중국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한국 사정을 못 다뤄요. 이게 침투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이 그 자랄 때 공산당 체질로 자라가지고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적 게임을 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지능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야 내가 줄 세워서 니들 줄 세워봐야 니들 뿌리가 샹하이파인데, 지금 시진핑은 생사를 샹하이파 혹은 샹하이파가 상징하는 그 단어로 상징되는 반시진핑 흐름과 지금 생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골볐다고 내 적의 시다바리, 내 적의 하수인들을 한반도에서 길러줄 필요가 있어? 시진핑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도 마땅히 한국에 지금 깊게 손을 넣어서 이걸 줄 세우고 군기 잡는 걸 못할 거예요. 그 다음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아예 그냥 뭐 소대가리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해버리잖아요. 북한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지만 이 휴전선 남쪽의 586 집단에 대해서 지극히 큰 배신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북한은 자기 존재 이유를, 그러니까 중국과의 통로에서 찾는 집단인데, 한국의 586 집단이 북한을 따돌리고 중국을 직접 통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인 거예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주사파 했던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은 거기 핵심이 가서 뭐 중국 공산당이랑 이렇게 밤에 뭐 이제 뭐 까오량진지 마오타오인지 뭐 이렇게 놓고서 먹을 때 북한 얘기 나올 때 그 얘기 곱게 나오겠어요? 지가 젊었을 때 주사파였지. 지금은 친북이 문제가 아니라 친중이란 말이에요.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이덴티티를 종중으로 몰고 있다고요. 제가 말이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때 제가 다 그 김일성 주체사상 다 공부하고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역시 대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요. 말끝마다. 그럼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치명적으로 북한의 지배계급에 대해서는 등 뒤에 칼 꼽는 소리가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소대가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니들 한반도 운전자론 웃기지 마라. 니들은 그냥 죽통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발언 나오는 거 보면서 북한이 586 및 일부 간첩망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구나. 저는 그런 면에서 이석기야말로 그야말로 순혈 친북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석기 정도의 순혈 친북, 순혈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이 흔하지 않아요. 경기 동부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제일 순정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 순정이란 얘기 아니라 순정 부품할 때 순정. 오리지널에 가깝고, 나머지는 이게 왕년의 주사지. 뭐 이제 2021년에 저게 무슨 주사, 저거 완전히 중국 시다발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심은. 그다음 미국은 또 보세요. 미국 뭐냐? 그러면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 지금 완전히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이제 박살 난다는 게 누구 눈에도 다 거의 다 보여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박살 날 거라는 건. 심지어는 디 아틀란틱 같은 글로벌리스트 메인스트림 쪽의 그런 이 평론지 혹은 미디어도 무슨 얘기를 하냐 요새. 제가 언제 그거 잘 인용해서 다룰라 그러는데요. 내년 중간선거 그리고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 즉 내년 그다음 내내후년 이런 그 단기적 정치 권력 투쟁에서 이
민주당이 대패할 거다. 우리 글로벌리스트들이 대패하고 트럼피스트들이 승리한다. 대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다시 이긴다. 뭐 이런 이제 정신승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새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의 뭐 정의용 같은 사람들 혹은 한국의 586들이 이 사정 모르겠냐 이거예요. 알아요. 중국이 위기에 빠져 있고 저희 일종의 내전 중이다. 미국이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지금 점점 더 패색이 짙어가고 있다. 북한은 우리한테 대해서 냉담하고 우리를 파인 튜닝해서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팔짱 끼고 뒤로 딱 빠져 있다. 이 사정 안단 말이에요. 쟤들을 컨트롤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586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을 받는 데서 나왔습니다. 컨트롤 타워로부터 컨트롤을 받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베이징과 평양 두 개쯤 가능하다고 보는데 베이징은 저걸 낱낱하게 컨트롤 못하고요. 저런 이유 때문에. 평양은 컨트롤할 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쟤들 키워줘 봐야 우리 등짝에 중국과 직거래하면서 우리 계속 폄훼하면서 우리 등짝에 칼 찍는 놈들이다. 지들이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지들이 뭐 보스 노릇하려고 그런다. 지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북한은 팔짱 끼고 뒤로 빠져 있단 말이죠. 팔짱 풀고 덤빈다 그래도 이미 밑이 북한 말을 잘 안 들을 거라고요. 항상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을 거라고요. 베이징과 송수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쟤들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주사파가 왜 힘을 잡았냐면요. 주사파는 아무리 잡혀가도 상관이 없어요. 방송만 듣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에 말이죠.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주사파를 다 만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에 간증 다니는 이상한 후배뻘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내 속으로 픽픽 웃어요. 야, 그럼 네가 통전부냐? 주사파 조직은요. 특징이 뭐냐? 벌집 구조입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통전부다. 그러면 남쪽에는 무수히 많은 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통전부가 전부 하나씩, 그러니까 N개가 통전부를 보죠. 그러니까 완과 N개 관계가 이 벌집 격자형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잘 못 통해요. 지금은 그런데 북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들끼리 다 통하잖아. 그 순간부터 여기에 주사파는 남로당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말 안 듣는 거예요. 혹은 뭐 100만 가지 이유를 다 되겠죠. 100만 가지 이유를. 이미 베이징을 바라보고 산다고 얘들은. 평양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북한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손 놓고 있고 베이징은 손이 깊게 못 들어오고 미국은 흔들거리고 있고. 자, 그럼 방향 감각이 상실된다고. 얘들은 항상 누군가를 보스로 모시고 살아왔던 애들이에요. 보스를 모시고 그 덕으로 대오를 이루고 100만 대오를 이루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애들이라고요. 방향 감각 상실이에요. 내부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20대 초반부터 아주 그 격자형으로 그룹핑 돼 있어요. 경쟁 관계란 말이죠. 이게 뭐에서도 튀어나왔냐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전교조 하는데 이제 전교조의 한 절반쯤 되는 규모의 교원노조라고 따로 생겼다고요. 색깔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반전교조 교육감 이런 말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은 뭐냐면 삶과 문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 삶과 문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진영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 감각 상실하고 내부 구조가 저렇게 금이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전개될 거는 뭐냐? 내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내전밖에. 586 내전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시즌이. 이러니까 이제 정의용 같은 자들은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기강을 세워보려고 이걸 이제 베이징 원세계 모시듯이 시진핑 모셔서 기강을 세우려고. 아니, 그 전에 조선 망할 때 그랬잖아요.
조선 왕실의 권위가 안 쓰니까 원세계를 모셔서 왕실을 유지하려고 그랬잖아요. 베이징을 모셔서 자기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2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2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그 미국에서 외교협회와 대담한 거 기가 찹니다. 외교협회가 그 Center for Foreign Relations죠. 미국 외교협회. 이게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 싱크탱크입니다.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그 한 10년 전 기준으로는 그 사무실이 이제 그 낙원동 부근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의용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CFR의 그 앵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최근 공세적 어서티브한 모습을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정의용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이 되는 건 당연하다. 중국은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공세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왕이 시다바리가 되겠죠. 축하드립니다. 왕이 시다바리에 등극하셨습니다. 정 장관. 또 CFR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은 미중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정용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 미중 사이에 양분법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무슨 반중동맹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방식입니다. 살벌한 거예요. 정용 뭐 중국 외교부에 취직해도 되겠네.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진짜 문팔육 엄청나게 다급하구나. 지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국힘 쪽 그 대통령 후보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세면탈출소에 여러 번 얘기한 적 기억하시죠? 이 국힘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대통령은 세 개의 시즌을 산다. 첫 번째 시즌은 2022년 말까지 가는 시즌이다. 그건 어떤 시즌이냐? 행정부도 민주당, 상하 양원도 민주당인데다.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다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 잘못 척지면은 골로 간다. 박근혜 대통령 골로 갔듯이. 얘들 아주 흉악한 데가 있다. 그게 시즌 1. 두 번째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2022년 11월 선거에서 분명히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MTR 진영이 대승할 거기 때문에 상하 양원은 공화당, 트럼프 성향 공화당, 행정부는 바이든인 그런 시즌이 올 것이다. 그 시즌이 2023년 1월, 그때 이제 원구성이 되거든요. 2023년 1월 초부터 2024년 말까지 간다. 대통령 바뀔 때까지. 이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차기 국힘 쪽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이때는 의회는 우리 보고 중국이랑 싸우라고 할 거고 행정부는 그거 뜯어 말리는 척 할 거다. 이거 양쪽 말 잘 보면서 하지 않았다간 여기서 국무부에서 오다 때려가지고 미 대사관 언저리에 있는 그 인맥 날뛰어가지고 무슨 꼴 당할지 모른다. 정말 몸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25년 1월 21일 새로운 대통령, 그게 MTR 진영에서 배출될 텐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는 어떤 상태냐? 그때부터 한 2년 동안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의회는 공화당, 의회, 그러니까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때는 소신껏 해도 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말까지 그런 상황 간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정말 팔자가 센 사람이다. 시즌을 3개를 살아야 된다. 한미 관계에서. 목숨을 내놓는 시즌을.
목숨을 결정하는 시즌, 이 시즌마다 목숨을 유지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게 이 시즌이 셋이나 바뀐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쪽은 어떤 시즌을 살고 있냐면 지금 바이든이 어떤 상태냐면요. 중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중 정책은 못 취해요. 중국에 대한 결정적 반중 정책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책임 묻는 거. 이거 중국 골로 가요. 그거 책임 묻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와 중국을 떼놓는 거. 즉 상장 폐지 시키고 빨리빨리.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월스트리트에서 회사채를 기체하는 것을 막는 것. 안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입으로만 반중해. 입으로만. 입으로만 반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인심도 쓰고 싶고 타협도 하고 싶고 내심으로는. 근데 트럼프가 정한 미중 전쟁의 프레임은 못 벗어나요. 이럴 때 적당한 반중적 스탠스를 취해주기 원한다고요. 미국은. 한국이. 그래야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면서 중국이랑 그 알량한 네고 포인트, 그러니까 그 협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것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종중이고 내가 친중입니다. 나는 베이징에 충성합니다. 미국은 중국말 들으세요. 이러면은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짓을 하고 있겠냐. 나는 저걸 정의용 저 발언 보면서 쟤들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아예 의자에서 뛰어내리고 있구나. 의자에 올라서서 천장에다가 올가미 메고 목에다 넣은 다음에 의자 걷어차고 뛰어내리고 있구나. 저 미국에 저렇게 찍혀갖고 저 권력 잡을 때 미국 도움으로 전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저거 문재인이 권력 잡게 해준 건 뭐냐? 반기문의 조기 사퇴예요. 반기문 왜 조기 사퇴했냐? 힐러리의 오른팔 프립 바라라. 뉴욕 남부 지역 연방 검사가 반기문 형과 조카를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뇌물 자금 세탁. 2016년 12월 중순에. 그리고 반기문 2017년 1월 초에 주저앉았죠. 나중에 용두사미로 집행유예 몇 개월 해서 다 풀어줬죠.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586이. 그래 놓고 나서는 문재인 586이.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은 중국 앞에 가서 저희 충성합니다. 저 미국 것들 몹쓸 것들입니다. 하고 정의용부터 떠드니까 이건 뭐냐면 정의용의 머리가 IQ가 안 돌아서 저 소리를 떠들 것 같아요. 아니면 IQ 돕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부가 단속되는 거예요. 내부가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내부 투쟁이 너무 세니까 그걸 안 하면 저건 완전히 내부용이에요. 내부가 너무 급해서 저렇게 해서 미국 그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진영에 왕창 찍힌다는 것도 찍히거나 말거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고서 그냥 막 밥 퍼먹는 거예요. 자, 미국 바이든 진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바이든은 노골적 친중을 못합니다. 지금. 이게 트럼프가 만든 미중전쟁 프레임을 뒤집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못 뒤집냐? 미중전쟁 프레임을. 못 뒤집는 이유는 중국 자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못 뒤집어요. 아무리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침략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위기 중중으로 위기가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든 미중전쟁 프레임을 못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중을 해요. 입으로는. 그래서 드디어 최초의 오프라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로 만들어진 반중동맹 쿼드가 이때까지 전부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것과 같이 전부 온라인 정상회의만 했어요, 코드가. 근데 이제부터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코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날짜로 내일 모레, 현지 날짜로 9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은 뭐 불려가지도 않죠, 당연히. 그러면 자, 바이든 글로벌리스트조차 저렇게 기본적으로는 반중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쟤들이 문재인한테 보고 싶은 모습은 상당한 반중적 스탠스를 보고 싶다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뭐 알량한 협상력이라도 갖는 척하고 알량한 뭐 봐주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애들이 이렇게 싸나운 불독 같은데 말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따둑따둑해서 이게 컨트롤 되는 거야 하고 인심을 쓸 수 있는데, 이건 지가 나서서 미국은 말이죠, 중국말 들으세요. 중국이 지금 20년 전에 중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정우영이 가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살벌한 CFR이라는 글로벌리스트 본진에 가서 배꼽 잡고 웃을 일이죠.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착한 경찰, 나쁜 경찰 놀이를 한다. 그럼 당연히 착한 경찰은 저기 상급자가 해야죠. 수사과장 해야죠. 나쁜 경찰은 쫄병, 하급자가 해야죠. 그래서 하급자가 와서 막 때려 죽일 듯이 길길이 날뛰다가, 그럼 이제 상급자가 들어와서, 참, 그거 고생하네. 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모질게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도 몇 가지 사실만 조금 확인하면 돼요. 그거 협조해 주시면은 형량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해보시죠, 선생님. 상급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상급자가 와서 길길이 날뛰어서 때려 죽일 것 같이 해놓고서 하급자가 와서, 우리 과장님 말이야, 그 성질 더럽다니까요. 과장님 또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빨리빨리 지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래버리면 이거 뭐가 되냐고, 게임이. 트럼프 용어로 게임스맨십, 게임 할 줄 아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586 집단이. IQ가 낮아서요? 아닙니다. 딱 제대로 된 게임스맨십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에 사로잡힌 것도 많고, 그런 게임스맨십을 하려고 하면 이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LA에서 지금 아마 문재인이 방미하는 것 같던데, 그거 방미하는 비판하는 집회 열렸어요, LA에서. 근데 집회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너 가짜다 이거야. 이 종중 종북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입으로만 뭐 반미하지, 네 재임 때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사줬고 미국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너는 가짜다 이러고서 문재인 비판 종북 시위가 있었다고요, 그저께 LA에서. 근데 그건 LA에서 잠깐 터진 거지, 여기서 이제 그거 터진다고. 문재인이 이제 반중 발언하는 순간 사방에서 칼 날아 들어와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정의용은 그거 사정 아니까 가서 그냥 다음번 선거에서 미국이 무슨 입장을 취하건 말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오케이 하고서 이제 미국 야단치는 거 아니야. 너희 정신 차려라. 중국이 옛날 중국인지 아냐. 거기가 지금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중국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잘난 척 하는 거죠. 골로 가죠, 그러다가.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미국은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손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끈들이. 저렇게 찍히면 골로 가는 겁니다, 저거. 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제 중간 선거를 내다봤을 때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날, 그러니까 우리 날짜 치면 22일 어제죠. 어저께 백악관에서 미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와서 이제 미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백악관 스태프들이 Let's go, let's go, let's go 하면서 전부 기자 앞을 가로막고 몰아냈어요.
잠깐 보리스 존슨 수상이 답변하는 중에 그래놓고 나중에 백악관 쪽 얘기는 뭐냐면 기자 질의응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의한 바 없었기 때문에 끊었다 이거예요. 오케이. 존슨이 얘기하는 걸 끝내놓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외교적 신뢰를 범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의 그 다음번에 해설, 프사키의 그 다음번에 해설이 더 웃기는 거예요. They have not alerted us on this.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었다. 이거 왜, 근데 국민들이 보면 왜 끊었겠어요? 바이든 치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비하면은, 두 달 전에 바이든이,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가 조사했냐에 따라 다른데 좌파 쪽 여론조사기관, 좌파 여론조사기관이요. 두 달 전에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좌파 여론조사, 하나의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 뭐였더래? 유고분가 어딘데? 거기서 40% 미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50%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한 4, 5%포인트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좌파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한 회사에. 그러니까 미국의 절대 다수가 바이든 지금 치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치매 노인이기 때문에 이걸 끄는 거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 3, 40초밖에 안 돼요. Unbalances the Belfast Good Friday Accords. That's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That's the. 막 시끄러워지죠? 막 손으로 막고 이제 Let's go, let's go. 이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줄이 몰고 나가요, 양떼처럼. I have no idea. 나가면서 기자들 투덜거리는 소리 들리죠? I no. British reporters get questions, and we don't get any. Did anyone ask?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은 끝났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펜타곤 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펜타곤이 만들어졌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새 지평이 왔기 때문에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의 시대가 왔어요. 그게 안드로이드 기준 이제 11년째입니다. 12년째입니다. 2009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거 기준, 저기 아이폰 기준 이제 14년째입니다. 2007년에 나왔으니까 15년째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새 지평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지평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개인지향적이고 보수지향적이에요. 개인이 되면 진실지향이 되거든요. 진실지향이 보수지향이니까. 그거는 다 누구 얘기냐? 다 니체 키에르케가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이런 데가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검열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너무 무서우니까. 흐름이 만약에 이게 왼쪽 애들이 점령하는 그런 리버럴들이 점령하는 글로벌리스트에 동조하는 애들이 점령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페이스북의 자커버그나 트위터의 도시 같은 애들이 그렇게 날뛸 리가 없죠. 흐름이 보수로 가고 흐름이 진실 존중으로 가고 이러니까 저절로 놔두면 자기들이 나서서 그 물길을 막겠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아래서 이런 소통 환경 아래서 민초민주주의 습속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그거와 함께 종교계와 지식층이 성숙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서 이번에 트럼프 현상 겪으면서 결국은 스타가 확보됐고 그 다음에 그 스타와 민초가 결합해서 정당을 체질 변화를 시켰다고요. 공화당을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에서 진짜 공화당. 그걸로 바꾼 거죠. 미국은 이미 그 일이 벌어졌고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 환경이 없었으면은 이번에도 묻을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재명 사건도 아무리 자기들끼리 투쟁을 한다 그래도. 근데 이것 때문에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것 때문에 증폭 그 폭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 586 내부의 내전이. 그럼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스타나 정파는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개인들의 네트워크, 개인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새로운 유형의 대중 조직을 대중 그 풀뿌리를 만들어 가면서 종교계의 각성과 지식층의 각성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나 정파의 그 변화 기미, 변화 가능성을 호시탐탐 노려다보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저기 상대방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전지전능하거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자기들 내전 붙는 거에서도 보듯이 586 내전. 야, 저 어떻게 저 정도까지 붙나?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계속해서 추석 시즌이니까 부디 화천대유 하십시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